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했다면서도 실패한 내란이란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9년 전 같은 혐의로 전두환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와 비교하면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자 사법정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주재은 기자입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사법부는 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0년이 흘러 같은 법정에서 다시 열린 내란죄 단죄의 현장에서 법원은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고 내란이 실패한 건 윤석열의 변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저희가 노벨 평화상이 지금 이렇게 추천이 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단죄의 부작용은 이미 전두환 사례에서 증명됐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가명과 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5.18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불완전한 단죄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의 퇴장은 남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역시 훗날 또 다른 역사 왜곡과 정치적 타협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향식 내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엄정하게 단죄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선례를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특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권력자를 위한 또 다른 퇴로가 되는 건 아닌지 사법부의 다음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도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등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합특별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원 선임,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을 위한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23일과 24일 통합특별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후보자별 검증과 가점 등을 반영해 경선 참여 후보군을 추리고 오는 4월 20일까지는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행정통합으로 선거 변수가 많은 데다 공천 룰을 둘러싼 유불리 셈법까지 더해지면서 경선 과정에서 신경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이장이 집집마다 돈을 걷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장 수당과 별개로 수고비를 받고 있는 건데요.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자체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닷가 근처 고흥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5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곳에는 독특한 관행이 있습니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집집마다 매년 2만 원씩을 이장에게 내는 일명 이장세입니다.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내는 이장 수고비를 두고 이 마을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장세를 내지 않으면 마을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마을 발전 기금 등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차별받는다고 주민들은 항의합니다. 전화 안 돼요. 알것 같은 것도 분배를 했다길래 자기들은 뭐 100만 원 이렇게 막 대기재랑 다 받는데 그분들은 안 주던가 아니면 20만 원, 10만 원 주고 그래요. 이장은 오래된 관행이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0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온 일이에요. 그런 회의 나고 와서 뭔 말 하려면 그런 세를 내야 돼. 이장세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 민원이나 대소사를 처리해준 대가로 주민들이 봄, 가을에 거둔 곡식을 주던 모곡제에서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장 수당이 신설되고 수당이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마을별 금액이 달라 주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이장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이장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조항을 만들 것을 행안부에 공고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처럼 이장 임명 규칙에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흥군은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지난해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 대부분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 지역 순유출 인구 15,919명 가운데 20대가 15,7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13,680여 명, 전북은 3,570여 명이 각각 줄었고 전남 지역에는 5, 60대 인구 유입이 늘면서 1,33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 곡성구는 인구가 1,1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데 이어 도심 공원에서도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공원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토막난 길고양이 사체 여러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5명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